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긴장감 속에 막바지 시험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순천시 의회도 나서 특위 구성을 통한 공식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이나 상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겨 상품권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순천 시내에는 거리마다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순천시 의회가 이 같은 시민 정서를 반영해 특위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청 인근 도로변에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수도 없이 내걸렸습니다. 시내 어디를 가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지난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 시내 구간을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통과시킨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철도의 도심 통과가 교통체증과 소음, 진동 피해는 물론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요, 생활권이 단절이 될 수 있고요, 순천의 도심 브랜드가 상실하고요, 또 한편 토지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겠죠. 토지 가격, 공시지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마을별로 걸기대회나 집회, 기자회견 등을 여는 데 그쳤던 반대 움직임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순천시 의회가 경전선 도심 통과를 막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특별위원회는 조만간 11명 이내로 위원을 선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 고시를 연기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비는 면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 시민의 의견을 더 듣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을 만들어서 다시 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가 어느 정도 관철된다면 이번 특위가 전남도와 순천시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최대 현안 해결에 시의회가 전면에 나서면서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아주 거센데요.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된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광주 순천 간 122.2km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 달 안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순천 지역의 반대가 거센 데다 대통령실 등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현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확정 고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은 1조 7천억 원인데 순천시의 주장대로 우회할 경우 2조 2천억 원으로 5천억 원가량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여수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 내 열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여수수산인협회 등 여수 지역 12개 사회단체는 오늘 합동 성명을 통해 여수시가 전남 제1의 수산도시로 개항 1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데도 아직 해양수산 자원을 전시하는 국립시설이 없다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여수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박람회장에 들어서면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막바지 시험 대비에 한창인데요.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을 50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겨울 혹독한 시절을 이겨낸다. 지금 여러분들 겨울이잖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지지만
학생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3년간 배운 것을 복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수능 연계 교재라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을 복습하고 있고 많이 긴장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수험생들마다 건강과 잠을 챙기는 게 고득점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50일간은 수면 관리, 잠 관리를 통해서 최선의 컨디션 유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만큼 올해 수능도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집니다.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분리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고 입원 치료로 외출이 어려우면 의료기관 안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난해처럼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다져두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고 긴 시간 시험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 같은 모의 시험을 여러 번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에서만 오는 11월 17일 수능 응시자는 13,900여 명.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650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130명가량 늘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식당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마다 발행액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전통시장입니다. 상점은 물론 노점상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전체 소상공인 중에 무안사랑 상품권으로 등록한 가맹점 업체가 8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무안군의 상품권 발행액 추산은 1,200억 원,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남 전체적으로는 올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안군은 연간 40억 원에 달한 국비 지원금을 자체 재원해서 메꿔야 합니다. 전남에서 가장 발행액이 큰 해남군은 국비가 100억 원을 넘어 초비상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품권 발행액과 할인율을 대폭 줄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보조를 해줬던 이런 부분들을 전액 다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저희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현재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지역사랑 상품권. 소상공인의 버팀목이자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했지만은 국비 삭감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시청의 실수로 아버지 명의의 땅이 타인 소유로 넘어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들인 고소인의 재정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재정 신청 결정문에서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순천시청으로부터 허위로 소유 확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순천시 해룡면에서는 부동산 이전을 간소화하는 부동산 조치법 기간 동안 순천시청이 토지 명의자 측의 의견 수렴도 없이 김모 씨에게 토지를 넘겨주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간부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있었던 플랜트 노조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입장문에서
여수 지역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실망을 안겨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4대 보험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다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던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환급 등 법적 처분을 모두 이행했으며 교섭이 아닌 파업기간에는 노조에서 나오는 임시상근 임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날이 점점 선선해지나 싶더니 다시 낮 동안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쑥 올랐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9에서 26도, 순천이 17에서 29도, 광양은 17에서 28도, 고흥은 15에서 27도입니다. 광주는 16에서 28도, 목포는 18에서 2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는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3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3분, 간조는 새벽 4시 32분입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행이나 캠핑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최근 해남군의 한 행사장에서 윤재갑 국회의원이 해남 군의원을 향해 막말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당당히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 이 군의원.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은 구설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해남군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열린 3.3 면민의 날 개막 행사 도중 고성이 오고 갑니다. 어떤 막말을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의원. 국회의원에 맞서는 이는 박종부 해남군 의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윤 의원이 축사를 하면서 대응사와 관련된 군 의원의 말 실수를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해남군 의회가 대응사 현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호국대전 사업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 사실을 대응사 관계자들이 국회 정법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하면서 윤 의원이 알게 된 겁니다. 짓는 날인데 어떤 군 의원이 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이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국힘당 의원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 뒤이어 단상에 선 박종부 의원이 따지듯 물으면서 행사장은 엉망이 됐습니다. 윤재갑 의원님은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어떤 박종부 의원은 지난 2019년 막말 파문에 이어 지난 2020년에도 해남군 의회 윤리위에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해남 대응사는 호국대전 건립과 관련한 해남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만간 별도의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1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순천의 한 한정식 집에서 전복 등이 포함된 수산물 회정식을 먹은 17명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매뉴얼에 따라 현장 점검이나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고흥 복림 고분군에서 고흥 지역의 독특한 고분 문화가 확인됐습니다. 고흥 복림 고분군은 마한 유적 발굴 조사의 일환으로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7월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돼 삼국시대 석실묘 3기와 고려시대 석광묘 1기가 발견됐으며 이는 고흥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루는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